지금 당신의 식탁 위에 놓인 그 와인잔.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포도주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마지막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 와인 산업은 단순히 불경기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야말로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전 세계 와인 소비량이 1960년대 이후 60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던 경제의 한 축이 뿌리째 뽑혀 나가고 있는 구조적 몰락의 전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프랑스에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포도밭을 말입니다. 수백 년 동안 신의 물방울을 만들어내며 불을 쌓아 올렸던 그곳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농부들이 정성껏 키운 포도나무를 트랙터로 무참히 갈아엎고 있습니다. 그것도 프랑스 정부가 수조 원의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가면서 말이죠. 왜일까요? 팔리지 않는 와인이 창고의 산더미처럼 쌓여 이제는 보관할 공간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멀쩡한 와인들을 공업용 알코올로 폐기해야 하는 그야말로 와인판 대공황이 현실화된 겁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이건 재앙입니다. 공급은 과잉인데 수요는 증발해 버렸습니다. 시장의 균형이 완전히 붕괴된 것이죠. 과거에는 와인이 부와 여유의 상징이었고 투자 가치가 확실한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재고가 넘쳐나니 가치는 바닥을 치고 생산자들은 파산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재고가 넘쳐나니 가치는 바닥을 치고 생산자들은 파산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이 현상이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와인잔이 비워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잔을 채울수록 돈이 복사되던 시장이었지만 이제는 잔을 채우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된 시대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견고했던 와인 제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사람들이 술을 덜 마시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경제적 음모나 변화가 뒤에서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변화를 읽지 못하면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비 트렌드조차 예측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와인이 버림받기 시작했다는 건 대중의 지갑이 열리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죠. 수천 년간 인류의 정점에 서 있던 신들의 음료가 왜 2026년 오늘 길바닥에 뿌려지는 신세가 되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잔혹한 경제학적 진실을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합니다. 과거의 와인은 성공한 중년의 전유물이자 분위기 있는 데이트의 필수품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 거리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 와인은 이제 멋진 취향이 아니라 고리타분하고 피곤한 숙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생소하면서도 강력한 경제적 키워드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소버 큐리어스입니다. 이게 단순히 술을 안 마시는 금주 운동이냐고요?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영악하고 철저한 계산이 깔린 소비 트렌드입니다. 요즘 세대에게 건강은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가장 과시하기 좋은 최고급 사치제가 되었습니다. 전날 마신 와인 때문에 다음날 머리가 아프고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그들은 자신의 자산인 시간과 컨디션에 대한 심각한 손실로 규정합니다. 즉, 취하기 위해 돈과 건강을 지불하던 시대가 끝나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것에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실제로 자본의 흐름을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수조 원의 자산이 와이너리에서 빠져나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보십시오. 알코올 도수를 낮춘 RTD, 무알코올 와인, 그리고 직관적인 맛의 하이볼 시장으로 거대한 자본의 대이동이 일어났습니다. 와인 한 병을 마시기 위해 포도 품종을 공부하고 빈티지를 외우고 복잡한 에티켓을 따지던 그 와인 스노비즘에 젊은 소비자들은 진저리를 칩니다. 내가 내 돈 내고 마시는데 왜 공부까지 해야 해? 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와인 업계는 치명적인 마케팅 실책을 범했습니다. 소비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는커녕 그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하느라 대중과의 접점을 스스로 끊어버린 겁니다. 이제 MZ세대는 와인잔 대신 힙한 디자인의 캔 칵테일이나 무알콜 탄산수를 선택합니다. 그게 더 저렴해서가 아닙니다. 더 효율적이고 직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와인 기업들이 고루한 전통에 매달려 있을 때 거대 음료 기업들은 이미 취하지 않는 즐거움에 수십조 원을 베팅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편의점 가판대에서 와인이 밀려나고 그 자리를 화려한 하이볼과 노알코올 음료들이 차지하게 된 겁니다. 한때 부의 상징이었던 와인셀러는 이제 골동품 취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아직도 와인이 영원한 트렌드의 중심일 거라 믿고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장의 냉혹한 숫자를 들여다보십시오. 자본은 이미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취향의 분화는 이미 끝났고 와인은 그 거대한 흐름에서 낙오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흐름이 일시적인 유행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던 음주 문화의 완전한 종말일까요? 이제 와인이 마주한 진짜 재앙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연의 역습입니다. 수천 년 동안 와인 세계의 불문율이자 절대적인 권력으로 군림했던 단어, 바로 테루아입니다. 프랑스 보르도나 부르고뉴의 특정 땅에서만 나오는 그 오묘한 맛이 곧 돈이자 권력이었던 시대 말입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그 신성한 테루아가 기후라는 거대한 괴물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온 상승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수천만 원을 호가하던 빈티지 와인에 투자했다면 지금 이 사실에 밤잠을 설쳐야 할 겁니다. 당신의 자산이 말 그대로 타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프랑스 보르도의 포도밭을 가보십시오. 과거의 낭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섭씨 40도를 웃도는 기록적인 폭염은 포도알을 익히는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구워버리고 있습니다. 포도의 당도는 비정상적으로 치솟고 생명줄과 같은 산도는 바닥을 칩니다. 결과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알던 우아하고 섬세한 와인이 아니라 마치 끈적한 시럽 같은 불쾌한 고알코올 액체가 병에 담기고 있습니다. 수백 년간 지켜온 보르도 스타일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기후 앞에서 종이장처럼 구겨지고 있는 겁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스모크 테인트, 즉 산불의 역습입니다. 캘리포니아부터 호주, 그리고 유럽 전역을 덮친 대형 산불의 연기는 포도 껍질에 아주 교묘하게 스며듭니다. 와인을 양조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병을 따는 순간 향긋한 과일 향 대신 쾌쾌한 담배재와 타버린 고무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수조원의 가치를 지닌 빈티지 전체가 하룻밤 사이에 공업용 폐기물로 변하는 현장, 이게 바로 2026년 와인 시장의 민낯입니다. 자본은 이미 이 거대한 대격변을 읽고 무서운 속도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명산지의 땅값은 폭락하는 반면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북쪽의 땅들이 천정부지로 시솟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 남부 해안가에서 생산되는 스파클링 와인이 프랑스 샴페인의 위상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심지어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캐나다의 동토, 그리고 대한민국 강원도의 고산지대가 새로운 포도 재배 적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이건 재배 지도의 대격변이자 부의 재편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수조 원을 들여 포도밭을 갈아엎는 동안 북쪽의 기민한 투자자들은 이미 새로운 테루아를 선점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있습니다. 생산 원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뛰는데 품질의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제 와인은 예측 가능한 농업이 아니라 고위험 도박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던 그 비싼 라벨의 와인, 과연 10년 뒤에도 그 맛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후재앙이 빚어낸 탄내나는 설탕물로 변해버릴까요? 자연은 더 이상 인간의 취향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테루아의 몰락은 곧 와인이라는 자산 가치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후보다 더 잔인하게 와인 시장을 찢어놓고 있는 경제적 칼날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양극화라는 덫입니다. 평범한 직장인들이 퇴근길에 10,000원짜리 와인 한 병을 사던 그 소박한 행복이 왜 영원히 사라졌는지 그 충격적인 내막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대형마트나 편의점에 가면 여전히 10,000원대 저가 와인들이 널려 있는데 몰락은 너무 과장 아니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죄송하게도 당신이 보고 있는 그 저가 와인들은 사실상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흔히 데일리 와인이라 부르던 중간 가격대 시장은 이미 회생 불가능한 붕괴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잔혹한 숫자를 대면할 시간입니다. 2026년 현재 와인 한 병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한 개 비용이 폭발했습니다. 기후위기로 포도 수확량은 줄었는데 유리병 가격, 종이 라벨 비용, 물류비, 그리고 결정적으로 에너지 가격과 인건비가 유례없는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과거에 10,000원, 20,000원에 팔던 와인들은 이제 생산 단가조차 맞추기 버거운 수준입니다. 생산자 입장에선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된 것이죠. 결국 시장은 가장 잔인한 선택을 내렸습니다. 바로 K자형 양극화입니다. 기업들은 수익이 나지 않는 대중용 와인 생산을 포기하고 대신 한 병에 수십,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초고가 컬트 와인에만 목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유층은 경기가 어떻든 상관없이 희소성 있는 빈티지를 수집하지만 평범한 서민들에게 와인은 이제 가성비가 최악인 술이 되어버렸습니다. 소주나 맥주 혹은 위스키 하이볼 한 잔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에 비해 와인은 너무 비싸고 까다로운 음료가 된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운 현상이냐고요? 모든 산업의 생태계는 허리가 튼튼해야 유지됩니다. 하지만 와인 시장의 허리인 중산층 소비가 통째로 증발하면서 와인은 이제 누구나 즐기는 대중주의 지위를 영영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와인은 골프나 승마처럼
특정 계급만이 향유하는 그들만의 리그로 빠르게 회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퇴근길에 가볍게 한 병 사들고 가던 그 소소한 낭만은 이제 자본주의의 논리에 의해 철저히 도려내지고 있는 중입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이런 양극화가 가속화될수록 와인에 대한 대중의 심리적 거리감은 더욱 멀어진다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마실 수 있는 건 싸구려 공장제 와인뿐인데 굳이 왜 마셔야 하지? 라는 의문이 드는 순간 시장의 파이는 걷잡을 수 없이 줄어듭니다. 대중적 기반을 상실한 산업의 끝은 결국 고립과 소멸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와인이 이렇게 대중에게 버림받은 이유가 오직 가격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와인 업계 스스로가 파놓은 거대한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비자를 가르치려 들고 복잡한 지식을 강요하던 그 오만한 마케팅이 2026년의 소비자들에게 어떤 처참한 결말을 맞이했는지 그 뒤에 숨겨진 마케팅의 패배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혹시 와인 한 병을 사기 위해 라벨을 보며 머리를 쥐어뜯어 본 적 있으십니까? 샤토 어쩌구 아펠라시옹 머시기 깨알같이 적힌 복잡한 등급과 생소한 외국어들을 보고 있자면 이건 술을 고르는 건지 수능 시험 공부를 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2026년 현재 와인 산업이 맞이한 가장 뼈아픈 실패는 가격도 기후도 아닙니다. 바로 소비자를 가르치려 들었던 그 오만한 마케팅의 처참한 패배입니다. 경제학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판매자는 많이 알고 구매자는 모를 때 발생하는 격차죠. 과거 와인 업계는 이 비대칭성을 교묘하게 이용해 왔습니다. 이건 복잡하고 어려운 술이야.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만 품격 있게 즐길 수 있어라는 식의 지적 허영심을 자극하며 높은 가격대를 유지해 온 겁니다. 소믈리에의 현학적인 설명과 엄격한 매너는 대중들에게 일종의 진입 장벽이자 동시에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소비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강의를 들으며 술을 마시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유튜브를 켰을 때 이 와인의 테루아는 어떻고 산도는 어떻고 하는 설명은 힐링이 아니라 스트레스일 뿐입니다. 2026년의 대중은 직관적인 즐거움에 지갑을 엽니다. 복잡한 족보를 따지는 와인 대신 힙한 디자인의 병에 담긴 위스키나 한 캔만 따면 바로 완성되는 하이볼 혹은 캐릭터가 확실한 전통주로 사람들의 발길이 옮겨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경제적 선택입니다. 와인 업계는 여기서 결정적인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디지털 시대에 여전히 아날로그식의 권위주의를 고집한 겁니다. 위스키가 브랜드와 라이프 스타일을 팔 때 와인은 여전히 역사와 족보를 팔았습니다. 소비자는 더 이상 병 뒤에 숨겨진 수백 년 전의 이야기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 입에 맛있어? 사진 찍으면 잘 나와? 가격은 합리적이야? 라는 질문에 와인은 끝내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부해야 마실 수 있는 술은 도태되었습니다. 지식의 문턱을 높여 프리미엄을 유지하려던 전략이 오히려 대중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경쟁 업종에 통째로 갖다 바치는 꼴이 된 겁니다. 이제 와인 라벨의 그 복잡한 문양들은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시대에 뒤처진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장은 냉혹합니다. 소비자의 시간을 뺏고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상품은 반드시 버림받습니다. 와인 제국의 몰락은 어쩌면 예고된 인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집니다. 이대로 와인은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지게 될까요? 아니면 이 잔혹한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반전 카드를 숨기고 있을까요? 2026년 이후 우리가 마주하게 될 와인 시장의 최종적인 모습, 그 소름 돋는 미래를 마지막 챕터에서 공개합니다. 결국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누구나 저렴하고 편하게 즐기던 대중주로서의 와인 시대는 이제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2026년 현재 와인 산업이 선택한 생존 전략은 단 하나, 바로 과거로의 회귀입니다. 수천 년 전 와인이 왕족과 귀족들만이 누리던 신성한 음료였던 것처럼 다시 그들만의 견고한 성벽 안으로 스스로를 가두기 시작한 겁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이건 매스마켓의 포기이자 경험제로서의 극단적인 재정립을 의미합니다. 이제 와인 기업들은 더 이상 대형마트 매대를 채우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 한정된 수량을 최고의 가격에 팔기 위한 디지털 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AI가 토양의 습도와 포도의 당도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로봇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수확을 진행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단 한 병의 와인에도 변조 불가능한 디지털 보증서를 발행합니다. 이제 와인을 산다는 건 단순히 액체를 사는 게 아니라 첨단 기술이 집약된 사치스러운 데이터를 소유하는 일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소름 돋는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대중이 떠나버린 산업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아무리 초부유층이 수천만 원짜리 빈티지를 사들인다고 해도 산업을 지탱하던 거대한 하부 구조가 무너진 자리는 결국 전체 생태계의 위축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 이후의 와인 시장은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안으로는 점점 작아지고 고립되는 그들만의 섬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와인의 몰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제적 메시지를 던집니다.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권위에 안주하는 산업, 소비자의 효율성과 직관을 무시하는 브랜드는 아무리 찬란한 역사를 가졌어도 결국 도태된다는 냉혹한 진실 말입니다. 당신의 지갑 속에 있는 자본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과거의 향수에 젖어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변화하는 미래의 가치를 선점하고 있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소름 돋는 경제학이었습니다.